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서기 79년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 연안에 자리한 도시 폼페이. 이곳은 고대 로마 제국의 상업 중심지였어요.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 이곳엔 상인, 귀족, 기술자, 노예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또 폼페이는 그 당시 동서양을 잇는 무역 거점이자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도 유명했습니다. 귀족들의 별장과 온천, 대형 공공욕장, 포도주 양조장 같은 럭셔리 시설들이 들어섰죠. 폼페이는 쾌락의 도시로도 불렸습니다. 무려 2만석 규모의 원형 경기장에선 상설 검투사 경기가 열렸고 길거리엔 음식점과 술집들이 즐비했습니다. 폼페이 중심부에선 루파나레라고 하는 홍등가도 운영됐죠. 이곳 건물 방마다 석조 침대가 놓여있고 벽에는 노골적인 야스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쾌락의 도시 폼페이. 이 도시의 타락을 풍자하려는 의도였을까? 폼페이의 한 주택 벽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이나 초기 기독교인이 이 낙서를 남겼겠죠. 그런데 정말로 신께서 분노했던 걸까? 서기 62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폼페이는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재건에 나섰지만 모든 걸 복구하기도 전에 서기 79년 8월 24일 그 유명한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게 됩니다. 결국 폼페이는 단 하루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사고 당일로 가봅시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대장간의 신, 불의 신으로도 불리는 불카누스를 기리는 축제일이었거든요. 도시 곳곳에서는 잔치와 신을 위한 제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베수비오산 정상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연기는 점점 짙어지더니 어느 순간 폼페이 하늘 전체를 삼켜버렸어요. 고대 로마인들에게 자연재해는 신의 분노, 징벌로 받아들여지던 시대. 그래서 시민들은 제사가 부족했던 걸까? 신탁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당황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포에 떨었어요. 정오 무렵부터 폼페이 시내에는 가벼운 부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석은 암석의 일종으로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분출물 중 하나예요. 이 부석은 처음에는 손바닥 위에 얹을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벼운 조각들이었어요. 폼페이의 아이들은 이것을 장난처럼 받아들였고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이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시 건물들의 지붕이 흔들리고 창문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태양은 마치 검은 잉크를 쏟은 듯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태양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도시는 낮인데도 깊은 밤처럼 변했죠. 베수비오산의 거대한 불기둥만이 어둠을 밝혔고 공기는 유황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폼페이의 시민들은 서둘러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석은 점점 더 크고 무거워졌고 이제 부석은 사람과 짐승을 때려눕힐 정도가 됐습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이 하나둘씩 무너졌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압살을 당하거나 매몰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밖으로 탈출하는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노인, 아이, 부상자, 노예 등등은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뛰어든 사람들도 끝내 함께 갇히고 말았죠.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벽화가 깨지고 기둥이 부서지고 도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화산 폭발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베수비오산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수백억 톤의 화산재, 돌, 유독가스가 폼페이를 덮쳤습니다. 2만여 명의 시민들 중에 90% 가까이는 도망쳤지만 여전히 2천여 명의 시민들은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도시 위에는 약 5m 두께의 화산재가 쌓였습니다. 이웃 도시 헤르쿨라네움은 무려 20m 깊이의 쇠설암층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그렇게 폼페이 그리고 헤르쿨라네움은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천여 명의 시민들은 집안, 거리, 목욕탕, 아치 아래 등등 도시 곳곳에서 그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의 신의 축제일은 불의 심판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재앙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목숨 걸고 시민 구조에 나선 용기 있는 로마인이 있었어요. 당시 폼페이 인근 미세눔에 주둔 중이던 해군 제독 플리니우스. 박학다식한 지식인이었던 그는 이 사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베수비오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 무력했어요. 그는 해안에 도착한 직후 주민 구조에 나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온의 질식성 화산가스에 노출돼서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향년 56세. 그의 시신은 외상 하나 없이 평온한 모습으로 발견됐고 목격자들은 그는 조용히 잠든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은 그의 조카 플리니우스가 역사학자 타키투스에게 보낸 편지 2통을 통해서 생생히 기록됐습니다. 이 편지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의 전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료로 남아 있습니다. 화산 폭발 이후 로마는 폼페이에 손도 대지 못했어요. 폼페이는 분명 번영한 도시였지만 수도도 전략 요충지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마 정부는 폼페이를 복구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또 당시 정치 상황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전후 복구 사업이 가장 시급했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었고 국경 지역의 군사작전에 곳곳에서는 반란, 외교 분쟁까지 터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이미 끝장난 폼페이를 구한다는 건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리겠죠. 마지막으로 로마 정부가 이곳을 복구하겠다고 마음먹어도 그건 맘대로 안 됐을 거예요. 도시는 수미터 두께의 화산재, 부석에 완전히 매몰돼서 도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거든요. 결국 폼페이는 1748년 우연한 계기로 발굴되기 전까지 완전히 잊혀진 도시가 됐습니다. 거의 17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1592년 이탈리아 남부에서 운하건설 도중 땅속 깊이 묻혀있던 건물잔의 벽화 조각이 우연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려 1400년 만에 묻혀있던 고대 도시가 발견된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발굴이 불가능했어요. 폼페이는 5m 두께의 화산재, 부석 아래에 묻혀있었는데 이걸 다 파내려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돈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고고학 기술에 행정적인 기반도 필요해요. 그런데 16세기 말의 이탈리아는 통일되지 않은 여러 왕국, 공국으로 분열돼 있어서 국가 차원의 고고학적 발굴을 주도할 만한 중앙 권력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 폐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역사적 가치 역시 판단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로부터 약 150년 후 1748년 스페인계 부르봉 왕가 출신의 나폴리 국왕 카를로 7세는 폼페이 발굴을 후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고학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도시 약탈에 가까웠어요. 벽화는 뜯어졌고 모자이크는 왕궁의 장식품이 됐고 오직 아름답고 값나가는 유물만 주목받았어요. 그 외의 것들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졌죠.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폼페이 발굴은 비로소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국왕 빅토르 에마누엘 2세는 고고학자 쥐세페 피오렐리를 폼페이 발굴 총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피오렐리는 기존의 무분별한 도굴식 발굴을 멈추고 도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출토 위치와 유물 정보를 정밀하게 기록하는 등 현대 고고학적 접근법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폼페이의 벽화, 신전, 공공목욕탕,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원형 경기장 등등 수많은 유적들은 시간이 멈춘 듯 1800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도시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사람의 유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다만 불규칙한 크기의 빈 공간들이 군데군데 남아있었어요. 피오렐리는 이것이 단순한 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 공간에 석고를 부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석고를 부어 형체를 본떴더니 놀라운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팔로 얼굴을 감싼 남성, 주인을 향해 몸을 기울인 충직한 개, 무릎 꿇은 채 쓰러진 노인 등등 폼페이 시민들의 마지막 순간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피오렐리가 약 2000년 전 사람들의 죽음의 순간을 그대로 보관해서 세상에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폼페이는 죽음의 순간까지 기록된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타임캡슐이 됐어요. 엄청난 고고학적 가치인 거죠. 한편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발견된 시신들로 여러가지 추측을 해왔어요. 사랑하는 연인, 끌어안은 모녀, 마지막까지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절절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이탈리아 피렌체대, 미국 하버드대, 그리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참여한 국제연구팀이 폼페이 유해에서
DNA를 직접 추출해서 분석해봤어요. 그 결과 이 감동적인 포옹의 주인공은 자매도 연인도 아니었습니다. 둘 다 젊은 남성이었어요. 심지어 혈연관계도 아니라 남남이었죠. 비슷한 오해는 또 있었습니다. 폼페이의 금팔찌의 집에서 발견된 시신 4구, 앉아있는 어른, 누워있는 어른, 그리고 그 곁에 2 아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야, 이것은 분명히 가족일 거예요. 아이들을 지키려는 어머니, 그리고 그 곁에서 오열하는 아버지일 겁니다. 특히 금팔찌를 착용한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죠. 연구진들은 DNA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는 4명 모두 남성이었고 심지어 혈연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 많던 가족 서사 다 어디 간 거예요? 연구진들은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 지었습니다. 팔찌를 찼으니 여자일 것이다. 껴안고 있으니 가족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한편 당시 보건가들이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시신의 자세나 위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이거는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죠. 폼페이 발굴 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은 지나친 상상과 감정을 덧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폼페이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끓어오르고 있는 용암이 도시를 삼키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도망치다가 타 죽는 모습? 하지만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달랐어요. 폼페이는 베수비오 산에서 약 9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베수비오 산은 점성이 높은 유무남질 마그마를 가진 층상 화산이에요. 그래서 마그마 자체가 엄청 끈적끈적해서 용암은 정말 느릿느릿 흘러요. 이 용암이 흐르는 속도는 시속 1km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걷는 속도로도 피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느린 용암 속도에 폼페이 시민들은 도망치지 못했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 폼페이 시민들은 왜 도망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화산재와 초고온의 가스가 섞인 화쇄류 때문이에요. 화쇄류는 시속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로 아주 빠르게 이동하는데 온도는 무려 300에서 500도에 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순식간에 질식시키거나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폼페이의 많은 시신들이 마치 움직이고 있던 동작이 그대로 멈춘 듯한 형태로 발견됐는데 이것은 열 충격으로 인한 시체 경직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베수비오 산은 층상 화산, 즉 스트라토 화산이에요. 이런 화산 내부에 끈적한 마그마와 함께 수증기, 이산화탄소, 황산가스 같은 폭발성 가스를 잔뜩 품고 있어요. 이게 한개까지 쌓이다가 뻥 터지면 단순히 용암이 아니라 가스, 돌덩이, 화산재까지 섞인 초고온의 덩어리들이 하늘로 솟구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화산재 기둥이 무너지면서 아주 뜨거운 불덩이 먼지구름이 산비탈을 따라 시속 100에서 700km의 속도로 쓸고 내려오거든요. 마치 눈사태가 일어난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화쇄류, 불과 재의 쓰나미입니다. 폼페이는 폭발 발생 후 약 20시간 뒤,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에 이 화쇄류에 직격당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 시민들은 숨 쉴 시간도 도망갈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당하고 만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떤 사람의 폐는 질식성 가스, 초고온 입자에 바로 망가졌고 체내 수분은 증발해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유골에선 두개골이 안에서 터진 흔적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 가장 빨랐던 말이나 마차? 절대로 못 도망칩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속도의 온도였던 거예요. 화쇄류의 공포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2020년 베수비오산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작고 검은 유리 조각이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의 정체를 연구했는데요. 2023년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정체는 뇌조직이었죠. 폼페이에서 죽은 한 20대 청년의 뇌가 화산재에 덮이면서 섭씨 510도까지 가열됐다가 순식간에 식으면서 유리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의 뇌가 자연적으로 유리가 돼버린 사례, 지금까지는 단 하나, 폼페이뿐입니다. 폼페이의 시간이 멈춰버린 지 약 2000년, 폼페이는 지금 고대 로마를 그대로 담아낸 타임캡슐이자 박물관이 됐어요. 폼페이를 묻어버린 베수비오산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분화는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시기였어요. 당시 나폴리 일대를 점령하고 있던 미군의 눈앞에서 불기둥과 화산재, 용암이 뿜어져 나왔고 마을을 삼켰어요. 이날 수천 명이 대피했고 실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베수비오산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향후 50년 안에 다시 분화할 확률이 약 34%나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꽤 높은 수치죠. 그런데 화산 주변엔 무려 300만 명이나 살고 있어요. 10에서 20km 반경 안에서도 수백 개의 마을, 도시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화산이 다시 터진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는 베수비오산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활화산 중 하나로 지정했고 1995년부터는 레드존, 즉 특별 감시 구역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베수비오산의 지진, 지하수 수위, 온도, 공기 중 가스 농도 같은 걸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 중입니다. 만약에 분화 징후가 포착된다면 72시간 안에 수십만 명 규모의 대피 계획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죠. 하지만 아무리 대비를 철저히 해도 진짜 화산이 터진다면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심과 수천 년 된 문화유산을 옮길 수도 없앨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수비오산은 지금도 이렇게 불립니다. 가장 멋진 풍경 안에 숨어있는 유럽 최고의 시한폭탄.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폼페이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